안녕하십니까. 이찬용 부동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5일 토론토 부동산 시장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지난해의 전체적인 시장과 그리고 지난달 12월 달에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가에 대한 그 보고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슬로우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던 모기지 레이트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거래량이 별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지만, 그 많은 주택, 이민을 왔으면 일단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니까, 집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 수요가 전부 다 그 렌탈 쪽으로 몰려갔다. 그러니까 거래, 주택 가격도 안 좋고, 모기지도 어렵고,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렌트하는 걸로 다 돌아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은 2022년도 그 전 해에 비해서 거래량이 12.1% 마이너스 줄어들었고, 그리고 거래량도 7만 채가 채 못 됐다. 그런 얘기해요. 거래도 잘 안 되고 가격도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팔겠다는 매물도 많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고, 언제 시작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고, 얼마나 내려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초점이 되겠지만, 일단 올해는 전체적으로 낮아질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거기 때문에 거래량도 늘 거고 가격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BNN 블룸버그 신문을 보면, 이거 어저께 신문인데, 토론토가 12월 달에는, 2023년 11월은 그 전에 12월에 비해서는, 그냥 거래량도 한 11% 정도 늘었고, 그리고 이제 가격도 그 2022년도 12월에 비해서는 3.2% 정도는 올랐다. 물론 2022년도 봄에 비해서는 한 20% 가까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12월에 비해서는 그 정도 늘어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토론토뿐만 아니라 밴쿠버도 이제 그 12월 달에 나름대로 생각보다는 좋았다. 그런 얘기죠. 거래량도 그 2022년도보다는 늘어갔고, 그 다음에 거래 가격도 2022년 12월보다는 5% 정도 리커버리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캘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캘거리 쪽의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죠. 캘거리는 근데 이제 부침이 심한 그 동네죠. 그러니까 석유값이, 원유값이 좋으면 이제 엄청나게 경제가 살아났다가 원유값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엄청나게 또 고생하는 그런 냉난방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GTA의 12월 달을 보면 이제 세일즈는 그 전해에 비해서 이제 11.5%, 그 12월 달에 비해서 그 전해에 비해서 늘어난 거 11%. 근데 뉴 리스팅은 6.6% 줄어들었고, 근데 실제로 뉴 리스팅은 줄어들었지만 거래되는 데이스 온 마켓이 늘어났기 때문에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안 팔려서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액티브 리스팅은 더 많아졌어요. 그때보다 물건이 더 많다. 그러니까 2023년 12월이 2022년 12월에 비해서는 그래도 골라서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도 2022년보다는 3.2% 올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전체적인 가격을 그 2022년 2월 3월이 피크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쭉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보면, 이제 빨간 라인으로 된 게 가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고, 파란 막대로 된 거는 얼마나 많이 거래가 됐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많이 사고 많이 팔고, 가격이 내려가면 거래도 안 되는 거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 이제 아주 기본이죠. 시장의 기본이죠.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2% 빨간 건 가격이니까 가격이 올랐고, 그죠? 근데 지난달에 비해서는 0.2% 정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3개월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가을 시장을 놓고 보면 9월, 10월을 놓고 보면 약 한 3% 정도 내려갔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봄 시장, 가을 시장, 12월 달, 1월 달은 상대적으로 많이 잘 메인테인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만 보더라도 12월, 1월 달 많이 내려가죠. 근데 저도 좀 내려갈 거라고 많이 봤는데 잘 방어하고 있어요. 거래량은 이제 물론
조금 전년 12월 달에 비해서는 조금 늘은 걸로 돼 있죠. 그렇지만 11월 달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가 있어요. 거래량은. 뭐 1월 달도 이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타입, 주택 타입으로 놓고 봤을 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2.4% 올라갔어요. 2.4%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고 실제적으로 최고가 2022년도 3월 달에 비해서는 21%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21%. 단독주택은 그 당시에 평균 GTA가 169만 불이었던 것이 지금은 141만 8천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21%가 내려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21%가 내려가 있다. 이제 세미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에 비해서 1.8% 올랐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2022년도 피크에 비해서는 24% 내려가 있는 거죠. 24%. 뭐 차트가 이게 이제 좀 완만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이게 완만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때에 비해서 24% 내려가 있다. 지금 그 당시에는 131만 7천 불이었는데 지금 102만 7천 불이다. 그러니까 거의 뭐 30만 불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세미 같은 경우에.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5.5%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대비 5.5% 올랐다는 건 타운하우스가 작년 대비로는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보시면 세미는 작년 대비 1.8% 올랐고 단독주택은 2.4% 오른 거에 비해서 이제 타운하우스는 작년 대비 5.5% 올랐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피크 그 2022년도 봄에 비해서는 18%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타운하우스가 18%,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21%, 그다음에 그 세미 같은 경우는 24%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런 거에 비해서 콘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다른 물건들은 다 올라갔는데 콘도는 작년에 비해서도 3.3% 떨어져 있어요. 콘도는. 콘도가 굉장히 그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그 리커버리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크에 비해서는 실제적으로 다른 것들은 거의 20% 전후 떨어졌는데 콘도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14.7% 약간 15%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콘도는 그 피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안 떨어진 거예요. 15%면 엄청난 거지만. 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다른 물건들은 작년 12월에 비해서 거래가 많이 되는데 콘도는 거래량조차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 콘도가 굉장히 고전한다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CMHC라는 데가 이제 그 Canadian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뭐 주택은행하고 주택공사 뭐 이거 다 합친 것 같은 그런 회사죠. 예, 캐나다에. 그런 회사가 지금 지난해 하우싱 스타트를 보면 지난해 11월 달 하우싱 스타트 그러니까 새로 집을 짓는 숫자를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그 전에 2022년도에 비해서 22% 내려가 있다는 거죠. 22% 짓는 거예요, 집을. 그리고 특히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30% 짓고 있고, 그러니까 시골에는 덜 짓고 도심에는 그보다 더 많이 짓는다는 거고,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39%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집을 40% 정도 짓는다는 거예요. 스타트가 줄어들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는 모두 공이 굴러가야 먹고 사는 거예요. 스탑할 수는 없어요. 어떤 회사든지 비즈니스가 스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비즈니스는 어차피 움직여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짓는 이유는 집을 지으려고 여기는 짓기 전에 맨날 분양부터 하잖아요. 분양이 안 되는데 자꾸 분양만 해봐야 돈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괜히 광고하고 여기저기 계속 사람 쓰고 돈 나가는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비용은 올라가고 시장의 가격, 분양 가격은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시장 가격 자체가 떨어지니까 지금 전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주하는 세컨도가 보통 뭐 1,000불, 1,100불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기존 가격들도 1,000불 이하가 많고. 근데 분양하려면 뭐 1,500불, 1,600불, 1,700불 그건 누가 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양은 안 되니까 스타트를 할 수가 없는 게 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 짓는 게 주로 하이라이스가 많이 프로젝트가 홀딩된 상태예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들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안 지면 지금 줘봐야 5년, 6년 있다가 입주하는 건데 지금 안 지면 5년, 6년 후에는 입주할 물건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5년, 6년에 입주할 물건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 그렇다고 이민자가 안 오냐는 거죠. 이민자는 앞으로 계속 오고 있고 앞으로 10년간 줄 서 있는데 오려고 줄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 집이 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토론토는 정말 돈이 없으면 토론토로 아예 안 오는 거죠. 요즘 뭐 아직까지는 그냥 누구나 다 일단 토론토나 밴쿠버나 대도시로 이민자는 일단 대도시로 가잖아요. 갔다가 뭐 어디 딴 데로 가는 한이 있어 일단 오는데 이제는 돈이 얼마 정도 안 되면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렌트비도 비싸고 집값도 비싼데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 우리가 지금 안 짓는다는 게 4, 5년 후에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물건이 없는데 그럼 집값이 그럼 내려갑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는 로얄 루페이지에서 이제 올해 서베이에 대한 거를 어저께 발표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올해 2024년도 상반기에는 주택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거다. first half도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다. 주택 가격이. 그러다가 올해죠. 올해 2024년도에 second half 하반기에 대해서는 larger price increase 보다 큰 폭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서 오를 거다. 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중반기 이후로 내려가는 것이 현실화되면 이제 봄에는 우리가 내려갈 거다는 예상을 하고 사잖아요. 지금은요. 근데 하반기에 막상 내려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2022년도 봄 first quarter of 2022 그때 가격까지도 클라임백하게 될 것이다. by end of the year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단독주택 21% 떨어졌는데 그럼 내년 올 한 해 동안 21% 오르냐? 세미는 24% 떨어졌는데 세미는 24% 오를 거냐? 콘도는 그럼 15% 떨어졌는데 그럼 올해 말까지 콘도 가격이 15% 오를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조금 과한 것 같고 뭐 15%까지 24%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해요. 뭐 뻔한 거 아니야. 이건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로켓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산수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살 사람은 많고 주택가격이 안 오르고 금리가 높으니까 다 기다리고 있다.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어차피 주택은 뭐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어차피 돌아올 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올 거냐? 그거는 우리가 금리만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경제 환경이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빠르게 되돌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되돌아오고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딜로이트에서는 이제 그 지금 캐네디안 이코노미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 순간에 금리 인상은 끝났고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이제 키포인트로 남아 있는데 딜로이트에서 보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직 3.1%다. 3.1%.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지지만 일단 CPI를 봤을 때 3.1%다. 11월 달 되면 더 내려가겠죠. 그게 이제 2%대까지 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러다가 불이 꺼지는 데다가 다시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불안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2%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들 때쯤 되면 그럼 언제쯤 되냐? 가령 12월 달까지 안 나와. 12월 달에 3% 이하로 내려가고 1월 달에 또 거기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 그럼 클리어한 2%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곧바로 will begin cutting. 그러니까 cutting rate. 그러니까 레이트를 내리기 시작할 거다 이거죠. 그게 언제쯤 될 거냐? 올 봄이 될 거다. Likely be in spring.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자료 보면 3월 달에 내릴 수 있는 거죠. 뭐 2월 자료는 3월 달에 잘 안 나와요. 좀 카나다는 이 리포트가 늦어서 한참 있어요. 그러니까 1월, 2월까지만 봐도 뭐 1월까지만 봐도
12월, 1월, 12월까지 아직 안 나왔으니까 12월, 1월 거 두 달치만 보면 벌써 결심을 쓰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센트럴 뱅크는 지금 캐나디안 이코노미가 지금 2분기 계속해서 그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2분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인플레이션 그 캐나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그 숨통을 풀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내자등에서 하는 얘기고. 그런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계 쪽에서 많은 사람들,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는 내리는데 언제 내릴 거냐. 예상들 하는 건 전부 다 3월달, 4월달 예상하고 있고, 뭐, 미국의 페드 같은데, 오피셜 페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는 자료를,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지만, 막상 떨어지기 시작하면 추풍낙엽, 엄청나게 빨리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달 이제 언제인가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그 페드의 그 FOMC 그 미팅 그 회의록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페드들이 지난 12월 달에 금리를 언제 어떻게 하면 인하하면 좋을까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디스커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있다는 말이죠. 물론 거기에는 뭐 제롬 파월이 뭐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더 올려야 될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애매한 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로 봐서 내릴 거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PCE로 보는 그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지금 2.6%까지 내려갔대. 미국은요. 그러니까 미국이 11월 달 PCE가 2.6%까지 내려갔으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2% 거의 가까이 근접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릴 때가 됐다라는 거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컨센서스는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언제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지금 뭐 좀 당장이라도 될 것처럼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11월 달부터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올 연초에는 약간 좀 주춤하는 올해는 좀 약간 주춤하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주춤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봐요.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는 빠르면 3월, 늦으면 6월 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first cousin spring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드 중앙은행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그 마켓에서는 월스트리트에서는 올 봄에 금리 인하가 스타트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63%예요. 근데 뭐 인하는 하는데 얼마나 빨리 인하하고 얼마나 많이 인하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이제 중앙은행하고 월스트리트하고 기대값이 다르다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겠죠. 정부는 항상 조심스럽게 어프로치해야 되는 거고 월스트리트는 나름대로 장밋빛 희망을 가져야 걔네들도 비즈니스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죠. 그런 거고 JP 모간에서는 올해 그 5번에 걸쳐서 0.25%씩 컷 내려갔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6월 달에 시작해서 5번 해야겠다. 6월 달부터 매달 0.25%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될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페드에서는, 올해 한 3번 정도 내리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전혀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은, 뭐 이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 그 말에 비중이 실리지만, 항상 뒤돌아서 보면, 다 거짓말이고, 다 택도 없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지금의 예상도 중요하겠죠. 지나고나 올 연말이 돼서 뒤돌아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죠? 골드만삭스에서는 3월 달부터 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뭐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종합해 보면 3월에서 6월 사이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그리고 최소한 3번에서 뭐 5번 또는 6번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죠. 3월 달부터 시작하면 3번이 아니라 4번, 5번, 6번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고 6월 달부터 하면 뭐 날짜로 봤을 때 뭐 큰 폭으로 인하하기 전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 이제 뭐 컨센서스는 뭐 내년도에 한 1%, 올해 1% 정도 내리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1% 이상 내려야 될 거라고 봐요.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오늘 1월 5일이잖아요. 오늘 그 미국에서 그 12월 달 잡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잡 리포트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팬데믹 하기 전까지는 잡이 이렇게 매달 이렇게 쭉쭉쭉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실업률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잡이 계속 늘어났는데 코비드가 터지면서 잡이 안 늘어, 잡이 완전히 뭐 클로즈하는 회사도 있고 뭐 가게도 문 닫고 뭐 그러니까 잡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다가 이제 그 팬데믹에서부터 회복하면서 점점적으로 늘어나는데 잡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잡마켓이 너무 핫한 거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둔해지잖아요. 이렇게 둔해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잡마켓이 슬로우하게 가고 있다. 그러나 스테디한 페이스로 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페드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이다.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프트 랜딩 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소프트 랜딩이라는 거는 리세션, 그러니까 심각한 리세션이 없이 이제 경기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경제 성장도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소프트 랜딩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다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캐나다는 잡을 사실은 12월 달에 15,000개의 잡이 새로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5,000개의 잡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00개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안 생겼다는 얘기죠. 100개. 어떻게 100개가 되냐네. 99개도 아니고 100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15,000개를 예상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캐나다에 그 15세 이상,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인구의 증가가 매달 2023년 작년 같은 게 매달 7만 9천 명이 늘어났어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뭐 이민자도 있고 여기서 뭐 14살에서 15살 된 애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7만 9천 불이 늘어났는데 그죠? 에버리지 그 작년도에 그 잡이 생기는 거는 2만 3천 개밖에 안 생겼다는 거죠. 사람은 7만 9천 명이 늘어났는데 잡은 2만 3천 개 늘어났어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민을 받는 거는 그러니까 워크포스가 없어. 일할 사람이 없어 이민을 받는 건데 잡은 2만 3천 개밖에 안 늘어났는데 자꾸 이민만 받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워크포스는 7만 9천 명이 늘어났는데 잡은 2만 3천 개밖에 안 늘어났다. 그죠? 이게 문제죠. 근데 심지어 12월 달에는 100개밖에 안 늘어 잡이. 2만 3천 개가 아니라 이건 한 달에 2만 3천 개가 평균 그래도 늘어났다지만 12월 달에는 100개밖에 안 늘어났어요. 15,000개 이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캐나다는 심각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잡 리포트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뱅크 오브 캐나다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잡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려우면 금리를 낮춰야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뭐 미국보다 얘가 좀 싸긴 하지만 금리가 싸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여기도 움직일 가능성은 많아요. 그러면 3월 달에 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미국이 3월 달에 한다래도 얘는 뭐 한 박자 그 캐나다가 그 좀 뭐야 인트레스트 레이트 어나운스먼트 미국보다 먼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림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장 환경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거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예상이에요. 어차피 수요는 많고 집은 모자라는데 지금 모기지 때문에 그다음에 뭐 돈 다 빌려주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풀리면 시장은 올라갈 거다.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Year of the Opportunity다. Year of the Dragon, 이제 용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Year of the Opportunity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 뭐 아까 뭐 로얄 르페이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20% 뭐 20몇 프로 올라갈 거다. 그거는 장담할 수 없지만 굉장히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년, 5년까지 아까 그 하이라이스 빌딩 앉은다 그랬잖아요. 앉으면 뭐 40%씩 덜 주면 분명히 그때 가서 대란이 오죠. 그죠? 대란이 오면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가격이 내려가겠어요? 물건이 없는데. 그럼 지금부터 5년 동안 엄청난 랠리가 이어지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사람 댓글 썼더라고요. 아, 부동산이니까 올라간다 그래야 집 팔아 먹어야 먹고 산다.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디시전하는 거 꼭 나한테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의 디시전이지 내가 살아난다서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좀 이렇게 상대방의 인격을 해치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올 한 해는 그 오퍼튜니티의 기회의 해다. 거의 10년에 한 번씩 우리가 부동산 주기가 온다 그랬는데 바로 그런 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 축구 경기를 본다 그러면 하나의 빅게임이다 이게. 올 한 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아마 그럴 거라고 봐요. 빅게임에 월드컵 같은 빅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참여해서 내가 become a player. 저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지 말고 실제로 경기장에서 뛰어보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뭐 어떤 형식이든 그건 자기 상황에 맞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올해 2024년 부동산 경기 전망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 있거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일로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대답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